클로드 모델 사용하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API를 활용하여 대화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모델 선택부터 시스템 프롬프트, 멀티턴 대화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클로드 모델 버전별 특징을 이해하고 메시지즈 API 구조를 배웁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과 멀티턴 대화 구현 방법을 익히고 클로드 전용 파라미터와 토큰 사용량 확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선택 전략, 비용 최적화, 에러 처리, 실무 적용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드는 엔스로픽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오퍼스, 사니트, 하이쿠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하는데요. 마치 자동차의 풀옵션, 중형, 경차와 같이 성능과 비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퍼스는 최고 성능으로 복잡한 분석과 창작에 적합하고 사니트는 균형 잡힌 성능으로 일반적인 대화와 코딩 지원에 좋습니다. 하이쿠는 빠르고 경제적이어서 단순 질문과 분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살펴볼까요? 엔스로픽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API 키로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합니다. 오퍼스는 클로드 오퍼스 -4-5-2025-1021 모델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니트는 클로드 사니트 -4-5-2025-0929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고요. 하이쿠는 클로드 하이쿠 -3-5-2024-1022로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 선택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퍼스는 법률 자문이나 의료 상담처럼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합니다. 사니트는 고객 상담 챗봇이나 일반적인 업무 지원에 적합하고요. 하이쿠는 FAQ 처리나 단순 분류 작업, 대량 요청 처리에 좋습니다. 성능과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오퍼스는 약 95%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사니트는 90%의 정확도로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하고요. 하이쿠는 80%의 정확도이지만 오퍼스의 50분의 1 비용으로 5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즈 API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드와 대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API 구조인데요. 롤은 화자를 나타냅니다. 유저는 사용자, 어시스턴트는 클로드를 의미하죠. 컨텐트는 실제 메시지 내용이고요. 넥스토컨즈는 최대 응답 길이를 설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기본 API 호출 코드를 살펴봅시다. 엔스로픽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메시지즈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마델 파라미터로 사니트를 선택하고 넥스토컨즈는 1024로 설정했습니다. 메시지즈 배열에는 롤이 유저인 메시지를 담았는데 파이썬으로 계산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리스판스 컨텐트형 텍스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즈 API의 기본 구조입니다. API 호출 과정을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PI 키로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키는 엔스로픽 콘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메시지즈 크리에이트 메서드로 요청을 전송합니다. 이때 모델, 토큰 제한, 메시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리스판스 컨텐트형 텍스트로 응답을 처리합니다. 클로드의 답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넥스토컨즈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응답 길이를 제어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토큰은 단어의 일부나 전체를 의미하는데 한글은 보통 한 글자가 1D 토큰 정도입니다. 이 값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답변이 중간에 잘릴 수 있고요. 너무 크게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비용이 증가합니다.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클로드의 행동과 성격을 정의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AI의 역할과 말투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응답 형식과 규칙을 정의하며 전문 분야 지식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면 클로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메시지즈 크리에이트 메서드에 시스템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는 클로드를 전문 파이썬 튜터로 정의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항상 코드 예제를 함께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파라미터로 클로드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면 일관되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역할을 정의할 때는 당신은입니다 형식을 사용합니다. 둘째, 행동 지침으로 구체적인 응답 방식을 명시하고요. 셋째, 제약사항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조합하면 원하는 대로 클로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멀티턴 대화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번의 주고받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화 히스토리를 메시지즈 배열에 추가하면 되는데요. 유저와 어시스턴트가 번갈아 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턴 대화 예제 코드입니다. 메시지즈 배열에 이전 대화를 모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파이썬 리스트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클로드가 순서가 있는 데이터 모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예제 코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히스토리를 유지하면서 API를 호출하면 클로드는 이전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연속적인 대화를 이어갑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는 메시지즈 배열에 어시스턴트 메시지를 추가해서 히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대화 히스토리 관리 전략입니다. 효율적인 컨텍스트 관리가 중요한데요. 모든 대화를 메시지즈 배열에 저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큰 제한을 초과하면 오래된 메시지를 제거해야 하고요. 정말 중요한 컨텍스트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전용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드만의 특별한 설정 옵션들이 있습니다. 템퍼러처는 응답의 창의성을 조절하는데 0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타피는 다양성을 제어하고요. 톱시퀀시즈는 응답 종료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을 잘 활용하면 더 정교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고급 파라미터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템퍼러처를 0.7로 설정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창의적인 응답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타피는 0.9로 설정해서 다양성을 높였고요. 톱시퀀시즈로 두 줄 개행이나 하이픈 3개를 만나면 응답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창의적인 이야기를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파라미터 조합이 스토리텔링에 적합합니다. 템퍼러처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값은 응답의 예측 가능성과 창의성을 조절합니다. 0.0으로 설정하면 가장 결정적이고 일관된 응답을 받는데 데이터 분석 같은 작업에 적합합니다. 0.5는 균형 잡힌 응답으로 일반적인 대화에 좋고요. 1.0은 가장 창의적인 응답을 만들어내서 창작이나 브레인스토밍에 유용합니다. 토큰 사용량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관리를 위해 토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판스 유시지에 토큰 사용량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인포트 토컨즈는 입력 토큰 수, 아웃포트 토컨즈는 출력 토큰 수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로 실시간 비용을 계산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토큰 사용량 추적 코드입니다. API 호출 후 리스판스 유시지를 확인합니다.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을 각각 출력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비용 계산 공식을 적용합니다. 사니트의 경우 입력 토큰은 1000개당 0.003달러, 출력 토큰은 1000개당 0.015달러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각 요청의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어서 예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용 최적화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하이쿠로 빠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기능 검증이 목적이므로 저렴하고 빠른 모델이 적합하죠. 프로덕션에서는 사니트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정말 복잡한 작업만 오퍼스로 선별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모델을 분리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러 처리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에러 처리가 필수입니다.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면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고요. API 키 오류는 즉시 알림을 발송해야 합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대기 후 재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미리 구현해두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에러 처리 구현 코드입니다. 콜 클로드 위드린나이 함수를 만들었는데 최대 3번까지 재시도합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API를 호출하고 API 에러가 발생하면 except 블록에서 처리합니다. 재시도 횟수를 확인해서 아직 남았다면 지수 배고프 방식으로 대기 시간을 늘려가며 재시도합니다. 첫 번째는 1초, 두 번째는 2초, 세 번째는 4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클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객 상담에서는 사니트로 일반 문의를 처리하고요. 코드 리뷰는 오퍼스로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FAQ보는 하이쿠로 빠른 응답을 제공하죠. 이렇게 작업 특성에 맞춰 모델을 선택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모델을 조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1차로 하이쿠가 사용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2차로 사니트의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3차로 오퍼스가 답변을 검증합니다. 이 파이프라인 방식은 속도와 정확성, 비용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모니터링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알림을 받습니다. 토큰 사용량은 1일 리포트로 확인하고요. 에러율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모델 사용하기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클로드 API를 활용한 강력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